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자존감을 폭발시키는 10초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사토 유미코 지음, 신이원 옮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유난히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밀을 메타 인지를 통해 알려주는 책입니다.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았던 건 무엇을 해도 잘 되지 않는다라고 무의식 중에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 잘 되는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실천하는 이 10초 습관을 통해 자존감을 증폭시켜 무슨 일이든 잘 되게 한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0초 메타 인지 트레이닝은 과거의 자신에게 현재의 자신이 정보를 알려주는 행동을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언어화하는 힘을 확실하게 길러줍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 메타 인지 능력도 향상됩니다.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현재에서 보아 조금이라도 과거라면 모두 과거에 해당합니다. 극단적으로 1초 전이라도 현재에서 보면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달 전, 1년 전, 5년 전 역시 모두 과거입니다. 과거의 내가 보았을 때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나입니다. 지금은 불안해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만 결국 다 잘 될 거니까 괜찮아, 안심해 하고 우리는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10초면 충분합니다. 미래의 일이 잘 풀린다고 믿을 수 있다면 인간은 불안감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10초 메타 인지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면 분명히 이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잘 풀리는 인생과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잠재의식 속에서 생각합니다.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지식을 익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건지 현실은 꿈꾸는 이상과 거리가 멉니다.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지라는 질문만 되풀이하며 미궁 속을 헤매곤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도 하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은 머릿속으로는 이루고 싶은 꿈이 그려지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고 고민만 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무척 단순합니다. 잘 되는 사람의 인생에는 잘 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사람의 인생에는 잘 되지 않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에 단단하게 깔려 있는 전제를 바꿔야 합니다. 보고 싶은 영화를 틀듯이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스스로 연출해야 합니다. 즉, 전제부터 틀렸다는 것인데요. 같은 목표를 세우고도 잘 되는 사람과 잘 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는 이유는 어떤 전제가 작용하는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전제가 작용하면 과정은 순탄치 않더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잘 풀리게 됩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 전제가 작용하면 과정은 순탄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결국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되는 전제로 바꾸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는 전제로 바꿔서 자신이 꿈꾸는 대로 인생을 그리고 말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가장 깊은 곳에 깔려 있고 무의식 중에 작용하므로 스스로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자신은 어떤 전제 아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열심히 노력해도 헛수고뿐인 느낌이 듭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잘 되는 사람과 잘 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답은 인간관계에 숨어 있습니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이유는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변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행동으로 옮겨보지만 엉뚱한 데에 힘을 쏟을 뿐입니다. 그 위에 계속해서 덧칠만 하다 보면 도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는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그중 알아차리기 쉬운 신호는 인간관계 속에서 왠지 모를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상황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조심스러워 정작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할 때, 상대방과 부딪히기 싫어서 무리해서 맞춰줄 때, 저녁 약속에서 친구를 배려하느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른 음식이 먹고 싶어 후회할 때, 회의 중 본인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일단은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을 따를 때, 나중에 이렇게 말할 걸 잘못했네 하고 아쉬워하는 상황 등입니다. 이렇듯 타인과의 관계 속에 깃들어 있는 신호는 발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으면 편한 선택지만 고르게 되어 신호를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한 가지 신호를 발견하면 그것을 시작으로 일상 속 여러 상황에 신호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지 못할 때 왠지 모르게 답답했다는 신호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러자 회사나 집, 친구와의 관계, 휴대전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등등 지금까지 인생에서 몇 번이나 마음 불편한 일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언어로 표현하면 메타 인지 능력이 높아집니다. 고민이 많고 쉽게 불안해하는 사람은 의외로 그 불안감과 고민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고민은 말로 풀어보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현재 상태를 메타인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에는 무언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언어로 표현해 보지 않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문제 해결을 재현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집안 문제로 인해서 기분까지 안 좋아지면서 우울감에 휩쓸렸던 것입니다. 언어로 설명해 보면 자기 자신이 잘 되는 패턴을 메타인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도 이 상황에서 우선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기분이 우울할 때나 다소 몸이 좋지 않을 때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잘 되는 패턴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언어로 표현하며 인지하는 것은 지난 일을 돌이켜보는 습관을 만듦으로써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타인의 힘을 합쳐 원하는 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돈이 좀 더 많았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과 인간관계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어디를 돌고 도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순환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큰 돈을 쥐고 있다고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은 사람을 매개로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는 물건입니다. 이 점에서 보면 사실 돈 문제는 인간관계를 둘러싼 이야기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싫어하는 사람과 거리를 둔다는 핑계로 좋고 싫음을 딱 잘라 나누는 사람이 많습니다. 좁은 인간관계와 돈에 관한 고민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좋고 싫음이 확실한 경향이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수입이 한계점을 맞으리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그 뒤틀린 마음은 돈과 관련된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많은 돈으로 자신감을 높이려고 들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에 관한 고민은 인간관계가 조화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면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돈에 관한 고민과 마찬가지로 다른 고민도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할 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신이 속한 공간을 조화로운 인간관계로 바꿔 나가면 자신과 타인의 힘을 합칠 수 있어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상대방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을 존중하면 내 자존감이 커집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여유도 생겨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보다 더욱 배려 있는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관계가 좋아집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말처럼 쉬운가요? 살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갈등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성장할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스트레스와 갈등을 회피하면 답답한 삶이 계속 모습만 바꾸어 되풀이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음에 한턱 쏘라고 하지 뭐 하고 가볍게 넘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무시당했다. 나는 상대방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봐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바로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존재라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내리는 자신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상황만 바뀌며 무시당했다며 화낼 일이 계속 생기곤 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 나감으로써 자신을 성장시키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알려줍니다. 인간관계를 들여다보면 고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초 메타인지 트레이닝을 활용하면 본심을 더욱 깨닫기 쉬워집니다. 아침에 회사에 가기 전 등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 말을 소리내어 읽으면 뇌가 본심을 깨닫기 위한 정보를 모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하루를 생활하면서 인식하기가 쉬워집니다. 평소에 허투루 흘려보내던 것들에 대해서 왠지 좀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진짜 자신의 기분을 알게 됐다면 언어화로 아침의 나에게 이런 점을 깨달았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머릿속 이미지로 전달해도 좋습니다. 언어화해서 인정하는 행동의 효과는 그 시점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자신의 선택지나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을 실감할수록 인지의 폭이 넓어져서 더욱 다른 선택지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전제가 어느샌가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10초 메타인지 트레이닝을 꾸준히 실천하면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길러져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인간관계가 점차 나아집니다. 그 결과 더 큰 돈을 벌거나 팀워크가 좋아지는 등 주변 사람들과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겪으며 함께 발전해 나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 전반에 깔려있던 미약한 자존감을 증폭시켜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책 내 자존감을 폭발시키는 10초 습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